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권익보호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혹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즈음 각 시군에서 개최된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장애인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각오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은 5.1%이며 그 가운데 약 88%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인식 변화가 장애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들과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학대나 차별을 받은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주위 분들의 신고로 인해 발견이 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사례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 시도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주적 삶을 살아가도록 권익을 옹호하고 조력하며 누구도 장애로 인한 부당한 차별과 학대 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관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무엇보다 의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중 최근 두 가지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7일 보도된 제주도 사례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50대 조사관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또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발견되는데 정부 지침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조사는 2인 1조가 원칙이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성별 안배를 고려하라는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센터장을 포함해 6명인 것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안타깝지만 우리 도의 얘기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장애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는 학대 혐의로 산하시설 직원인 A씨가 같은 옆에 다른 직원의 직원을 올해 2월 말 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조사를 거듭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은 지적장애인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 듯한 음성 파일이 나오고 그 나무 막대기는 시설 사무실에 사랑의 매라는 글씨가 쓰여진 채로 버젓이 걸려있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나왔습니다. 또한 지적장애 4명의 여성에게 당사자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호르몬 피임장치 시술까지 받게 하는 등의 인권 침해 사항까지 추가로 밝혀져 결국 경찰 수사를 거쳐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고발이 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관련 지침에서 신고를 받고 72시간 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8일이 지나서야 권익옹호기관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2달간 같은 공간을 사용한 후 뒤늦게 이루어진 점, 또한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권익옹호기관도 기관장을 포함해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빠른 조사 및 조치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조사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늦어질수록 2차 가해와 폐유 등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을 2번 울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도는 제주도에 비해 면적이 9배나 넓고 17개 시도 중 면적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입니다. 영동과 영서라는 특수성 또한 있기 때문에 경기와 충북처럼 두 곳씩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7년, 충북은 2023년에 각각 장애인 옹호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원은 단 하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철 지사님, 예산 상황이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설치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황을 파악해 보신 후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맞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 도교육청 직원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장애인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